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다음 달 초에 출간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심정수 차장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뜨겁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회고록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유일하게 안 냈던 분인데 2,000페이지짜리 무려 2,000페이지에 달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고록을 냈는데요. 네. 특히 그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목들이 눈길을 끕니다. 네. 11.6 이후에 그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그래서 시해범이 김재규다. 이 결론을 내면서 그다음에 이제 12.12라든지 후속 신군부 정치를 하는데 그 와중에 박근혜 그 영해 시절에 있었던 최태민 당시 목사와의 각종 전횡과 비행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구국봉사단을 주도했던 최태민 씨 비행 같은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9년 10월 26일 수사를 하고 그 이듬해 집권을 한 뒤에 최태민 씨를 아예 강원도 양구에 있는 전방 부대에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네. 사실 처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처벌을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대한 그 향수, 동정심 네. 그런 것들이 당시 국민들에게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비난 같은 것들이 부메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하지 않았다. 대신 네. 최태민을 최대한 격리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내용, 최태민 씨를 21사단에 격리시켜서 수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지난해 11월 저희 뉴스 탑10에요. 이분이 나와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죠. 허화평 전 의원이 나와서 이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우리 뉴스 탑10의 그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최태민을 박근혜로부터 떼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첫째 목표. 중앙정부가 보고한 걸 근거로 다 확인해서 너 나쁜 놈 맞지? 예, 알았다. 해서 어딜 데려갔나? 21사단에 제일 먼 산골짜기.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 양구. 그 이제 뭐 대성산도 있고 아주 산골짜기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섭섭함이 많았으면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을 그렇게 탈탈 털었을까. 네. 자, 돈 얘기. 이 얘기도 또 회고록에 들어있다고요. 11.6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뭉칫돈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좀 상세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제가 아까 저 허화평 씨 얘기에 약간 더 첨언을 하자면은 네. 그 최태민 씨가 다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청을 했답니다. 다시 구국봉사단 활동을 하게 해달라. 네. 다시 말해 최태민 일가 쪽에서 약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회고록에 나오는데 그래서 고깝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때부터. 네.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는 추징법이 박근혜 정부 초반에 굉장히 그렇죠. 서슬퍼렇게 나왔는데 그랬을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연희동 측의 해석이고요. 그렇죠. 자, 박근혜 당시 영해에게 갔던 6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줬다.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6억을 뭐 어디 비자금에서 준 게 아니고 네. 원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비자금 중에서 일단 9억 5천만 원을 줬고요. 네. 그 11.6 시해 사건 이후에 이제 수사를 하면서 금고에서 발견해서 줬고 그 9억 5천만 원을 받은 영애가 11.6 사건 아버지의 이 원수를 정말 철저하게 밝혀달라 그러면서 수사 경력비 쪼로 3억 5천만 원을 합수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에도 줬다 그러면서 저거는 뭐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일반에 알려져 있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영애에게 당시 박근혜 영애에게 6억 원을 줬다. 그러니까 생활자금. 지금 뭐 부모도 없고 네. 혼자 장녀로서 밑에 동생들을 데리고 신당동 집으로 갔는데 생활자금이 없으니까 6억을 줬다. 6억을 줬다. 그 6억이 여기 있군요. 이렇게들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개인 자금이었고 청와대에서 당시 금고에서 발견했던 돈을 내가 서류째, 통째로 박근혜 당시 영예에게 줬다. 네. 그중에 나중에 3억 5천만 원을 돌려줌으로써 우리가 정부에 이렇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예가 가져온 돈이 6억이 된 거다. 요걸 아주 소상하게 어떻게 보면 해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논란이 네. 마치 처음에 그냥 6억만 줬느냐 네. 아니면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이 9억 5천만 원 줬는데 3억 5천만 원은 다시 뭐 경력비 수사 경력비로 쓰라고 그냥 돌려줬느냐 이게 논란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 돈이요 네. 9억 5천만 원이 당시에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300만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아하. 9억 5천만 원은 아파트 30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 돈이 만약에 청와대의 김계원 비서실장 그 방에서 나왔다면은 저 돈은 물론 그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네. 개인 돈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당시에 월급이라고 하는 게 겨우 1, 2, 30만 원인 때거든요. 네. 근데 9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대통령도 그렇게 월급이 안 되더니 지금은 대통령이 거의 2억 가까이 돈을 벌지만은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수사를 했어야 되고 적어도 국고로 환수했어야 될 돈을 합수부장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영예라면서 그냥 두고 네. 다시 일부는 또 돌려받아 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대통령이 아마 그 당의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 본인이 총재까지 겸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의 자금을 대통령이 관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금고에서 나왔던 돈은 당시에 공화당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 자금이었다거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하부장 높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상세하게 밝힌 이 6억 원의 과정. 그런데요, 2007년도에 TV 토론회에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자막으로 밑에 나오고 있죠. 9억을 받아 3억 원을 수사 경력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다. 그냥 6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회고록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고 배치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 원을 찾았고 그중에서 6억 원을 줬는데 네. 그런데 3억 원을 돌려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다. 당초부터 받은 돈은 6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액수가 더 줄었죠. 왜냐하면 아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가 너무 크다. 이거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갔느냐. 이거 네. 국고에 환수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좀 작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 수사 경력금 쪽으로 3억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당초 6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알려지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었다, 과거에는. 그리고 또 2002년도에 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뭘 또 요청을 하기도 했다면서 지원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네네.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합니다. 그러면서 2002년에 정당을 창당하죠. 그게 바로 네. 한국미래연합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권의 꿈을 꾸는데요. 네.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이제 측근 인사들을 보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 박근혜 당시 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니까 힘을 보태달라, 도와달라. 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완곡하게 이제 그런 뜻은 좀 펴지 말아라. 특히나 이 부분도 굉장히 더욱 흥미로운데요. 당시 박근혜 의원의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선의와 이런 조치와 충고가 박근혜 당시 의원 입장에서는 뭐 고깝게 좀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을 수가 있고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회고록에 적어놨는데요. 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고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그 과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2,205억 그중에 한 800억 동만 내고 1,600억은 안 내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결국은 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이날에 딱 맞춰가지고 최태민 씨와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네. 또 과거에 당시에 청와대에서 발견했던 거액의 뭉칫돈을 또 줬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2002년도에 당시에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능력,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못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회고록 내용 중에 일부를 발표하는 시점이 상당히 의도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박소윤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에는요.